결대로 그리는 작업을 할 텐데요. 보통은 브로우 펜슬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펜슬의 종류가 굉장히 컬러가 다양해요. 아까 지금 사용했었던 섀도우와 똑같은 컬러로 제가 그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대부분 새로 구입했을 때 펜슬이 이렇게 각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저도 잘 못 그려요. 라인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더 날카롭게 펜슬을 살짝 다듬어요. 다듬을 때에는 샌드페이퍼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각져 있는 부분들을 요 각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너무 라인이 살아있어서 살짝 굴려주시고, 사실 샌드페이퍼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키친타월이라든가 이런 휴지 같은 데 위에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샌드페이퍼 위에서 하면 훨씬 더 잘 갈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손에 힘을 빼고 각을 조금 없애주세요. 그러면 그리시기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 자체도 살짝 더 샤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샌드페이퍼로 좀 빼셔서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이 살아있는 부분은 또 살짝 굴려주면 요 납작해지고 샤프해진 요 라인을 이용해서 결대로 그리시기 편하시고, 여기가 살짝 굴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라인감이 살지 않게 잘 그려져요. 그리기 쉽게 이렇게 다듬었어요. 자, 이거는 원래 새 거고요. 지금 다듬은 상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 있는 각들을 조금 부드럽게 굴려줬고, 펜슬 자체가 살짝 이렇게 더 샤프해지도록 이 라인을 이용해서 결대로 그려주기 쉽게 이렇게 다듬었어요. 보이시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산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그 형태가 중요한데요. 시작점은 대부분 콧볼이 생겨서 여기 딱 들어가는 이 부위를 보통은 기준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콧볼의 크기나 어떤 눈이 조금 더 위치가 몰려 있느냐 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콧볼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리셨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오시는 게 무난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결을 살려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눈썹 산은 눈에 한 3분의 2 지점, 끝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가 되겠죠. 그쯤에서 산이 대체적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꼬리 빼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콧볼에서 눈을 연결했을 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빼셔도 돼요. 약간 긴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코의 길이라든가 어떤 눈에 놓여져 있는 약간의 위치에 따라서 코끝에서 눈까지 연결했을 때면 사실은 이 모델분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살짝, 너무 눈썹이 길면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조금 인위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어서 그거보다는 살짝 짧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의 정도에 따라서 눈썹을 어느 정도 볼륨감 있게 빼느냐는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많이 한 날은 아이라인도 빼고 눈썹을 조금 더 길게 그리셔도 되고, 거의 쌩얼처럼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내추럴하다 할 때에는 눈썹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잘 다듬어져 있는 브로우 펜슬을 이용을 해서 이때는 이제 앞에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라인을 이용을 하세요. 결대로 아래에서 위로, 꼭 여기에 라인이 살지 않아도 돼요. 점점점 뉘어요. 여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만 빈 부분만 그리시고,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여기 살짝 비어 있죠. 이렇게 결대로 여기가 뉘어서 나 있기 때문에 뉘인 방향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아래로. 이 결대로 그린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비어 있으면 빈 부분을 결 방향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전체 형태를 이렇게 아예 펜슬로 잡고 이렇게 칠하듯이 결과 무관하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 숱을 최대한 살아 보이게 그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눈썹이 절대 예쁘지를 않아요. 이렇게 전체 틀을 잡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섀도우로 전체 틀을 잡았으면 결 방향대로 빈 부분
위주로 채워서 형태를 그려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앞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부드럽게 굴리지 않았다면 굉장히 라인이 뾰족뾰족하게 살아서 그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라인이 살아있을 때 또는 뭉쳐있거나 살아있을 때 살짝 부드럽게 풀고 싶으시면 꼭 이 스크루 브러쉬를 이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살살살살 이렇게 손에 진짜 힘을 빼고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줄 수 있듯이 하면은 가볍게 풀려요. 그리고 결 방향대로 빗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린 눈썹 라인 선들이 이렇게 살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내 눈썹 같이 연결감 있게 그려질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산 부분 좀 만들어 주시고 결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스크루 브러쉬로 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팔로워들 질문 중에 앞머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앞머리 되게 어렵죠. 사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앞머리예요. 그리고 끝이 없는 부분 그리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앞머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섀도우 토닝할 때부터 중요해요. 그때부터 뭉치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뒤에서부터 최대한 양 조절을 해서 끌어와서 톤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그릴 때 펜슬 이 라인을 이용해서 아래부터 위로 결대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섀도우가 아니고 이제 결을 살리면서 그렇다고 결이 막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이 마지막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를 결 방향대로 그리셔야지만 훨씬 완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뭉친 부분들은 스크루 브러쉬로 살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뭉친 부분들이 있으면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브로우를 그릴 때 이 스크루 브러쉬 없으면 못 그려요. 제 눈썹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도 이 눈썹이 고르게 나 있지만 부분 비었다라든가 아니면 뒤에 끝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마지막에 완성은 이 스크루 브러쉬예요. 면봉 같은 거 써도 돼요? 면봉 써도 되죠. 면봉은 사실 아예 지우고자 하는 부위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면서 형태를 좀 벗어났어 아니면 좀 처졌어 그럴 땐 스크루 브러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얘는 좀 풀어지면서 지워지는 흐리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너무 처지게 그렸다 할 때는 싹 면봉으로 닦아내시는 용도로는 면봉도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 한쪽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 살짝 요 흐리지만 그래도 요 눈썹의 모질이 살짝 여기 뭉쳐 있으면서 헤어 모발이나 눈동자 컬러보다 조금 어둡게 보여져요. 그 컬러는 브로우 마스카라로 살짝 또 컬러를 입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얼룩덜룩해 보이지 않게 다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도 굉장히 컬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컬러만으로도 완성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자기한테 딱 맞는 컬러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하셔도 좋아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지 않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하실 때 이 브로우 마스카라가 절대 살에 닿지 않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닿으면 다음 부위가 색소가 딱 입혀지면서 뭉쳐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우려고 했다가는 정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브로우 마스카라가 살에 닿지 않고 딱 눈썹에만 닿도록 색깔을 입혀주시는데 브로우 마스카라도 이 솔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을 쓰실 때 꼭 많이 용액을 좀 덜어내신 다음에 여기도 뭉쳐있는 가운데 위주로 앞뒤로 색을 입혀주시고 나는 이거를 직접 쓰는 게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크루 브러쉬에 묻히세요. 얇게 묻히신 상태에서 스크루 브러쉬로 빗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한 상태고 왼쪽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지 않았어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썹을 앞이나 옆에서 봤을 때 그려진 눈썹의 형태와 컬러와 본인의 눈썹 모질과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려놓은 브라운 눈썹과 나의 모질은 거무스름한 눈썹이 약간 이질감 있게 보여져요.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마무리한 눈썹이 훨씬 더 연관감 있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썹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 결이죠. 눈썹의 결 잊지 마시고요. 결 방향대로 빗은 후에 꼭 다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닝을 하죠. 토닝을 했을 때 컬러는 이제 헤어 컬러와 눈동자 컬러를 고려해서 가장 흡사한 컬러를 잘 선택을 하셔서 토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대로 또 그리시는 거죠. 결 방향을 따라서 눈썹 펜슬을 이용을 해서 빈 부분 위주로 해서 만드시고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눈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완벽한 본인의 눈썹 모질 컬러도 브로우 마스카라로 톤을 안정적으로 입혀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눈썹을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이브로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아이브로우는 얼굴에 있어서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올 때에는 다양한 형태와 또 다양한 응용 방법을 들고 찾아올게요. 클래스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TMI 아이브로우 편이었습니다.